국내 최대 게임 축제인 지스타 2019가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나흘간 열린다. 최신 게임 트렌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기술 변화를 가늠하는 자리. 과연 올해도 깜짝 신작 발표가 있을까? 지스타 2019를 집중 분석한다. 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2019 지스타가 오늘부터 17일까지 이제 나흘간 개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이 부산 현장에 가서 지스타 그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고 있으실 텐데요. 지금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현장 소식, 현장 분위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TV 보도국의 송복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스타 개막 현장에 직접 가셨다고 들었는데요. 분위기를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2019 지스타가 오늘 부산 백스코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는데요. 지금 현장은 정부기관과 게임 개발사, 투자사를 비롯해 게임에 관심이 높은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 지스타에는 대표적인 게임사 슈퍼셀과 넷마블, 크래프톤 등 36개국 691개사가 참여했는데요.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3,208개의 부스가 운영돼 해마다 높아지는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신철 지스타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지스타 조기 신청 접수 2시간여 만에 부스가 소진됐다며 게임 업계의 뜨거운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4일간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게임 문화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는 B2C관과 B2E관으로 나눠져 진행되는데요. B2C관에서는 넷마블과 크래프톤, 펄어비스 등 대형 게임사와 함께 44개의 유망 스타트업 기업이 참가하고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야외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아프리카TV와 유튜브도 행사에 참여해 BJ와 유튜버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관람객 앞에 모습을 보일 예정입니다. 인플루언서들은 각 게임사 부스에서 이벤트를 진행해 관람객들의 열기를 높일 전망입니다. B2B관에서는 국내의 게임 산업의 성과를 위해 개발사와 투자사들의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행사로 구성됐습니다. 거기에 독일과 캐나다, 핀란드 등 현지 중소기업들도 참가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화면도 송복규 기자가 직접 현장에서 찍어 보내온 영상인데요. 그 분위기를 더 실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요. 신작들의 발표잖아요. 지스타에서 신작을 발표하는 게임사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목받는 신작들도 소개해 주시죠. 먼저 펄어비스가 MMORPG 검은 사막 이후 4년 만에 섀도우 아레나와 플랜8, 도깨비, 붉은 사막 신작 4개를 발표합니다. 특히 플랜8은 펄어비스에서 처음 선보이는 FPS 장르 게임으로 유명 FPS 게임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개발자 민니가 참여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작 발표는 오늘 오후 1시에 시작됐고 유튜브나 트위치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다른 대형 게임사인 넷마블도 신작을 내놨는데요. 넷마블은 세븐나이츠 레볼루션과 제2의 나라, A3 스티 얼라이브를 이번 지스타에서 최초 공개합니다.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은 넷마블의 간판 게임 세븐나이츠의 지식 재산권을 활용해 MMORPG 장르로 변환시킨 신작인 만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펄어비스의 섀도우 아레나와 넷마블의 스틸 얼라이브는 모두 배틀로얄 게임인 탓에 대형 게임사 사이의 경쟁도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그라비티는 대표 게임 라그나로크의 지식 재산권을 활용한 신작을 중소개발사들은 창업진흥원, 구글과 손을 잡고 신작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백스코 지스타 현장에서 매일경제TV 송복규입니다. 네, 이러한 신작들이 발표되는 또 그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야겠죠? 저희 오늘 IT 칼럼니스트 이온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 또 기자님과 함께 그 예.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근데 좀 눈에 띄는 게 넥센과 NC소프트가 불참을 선언했더라고. 사실 이런 큰 회사가 왜 불참을 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네. 저희 3대 게임 개발사 중에서 지금 2대 개발사가 지금 불참을 선언한 건데요. 네. 넥센 같은 경우는 올해 굉장히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 초에 이제 매각 자체가 불발되기도 하고요. 지금 조직 개편이 진행 중이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불참 같은 경우는 지스타 이후 처음 있는 불참입니다. 공식적인 사유는 개발 및 이 서비스 중인 자사 게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 이 상반기에 출시한 게임들의 실적이 이제 좋지 않았던 거랑 다음에 이거 특히 이제 3, 4분기 같은 경우는 한 전년 대비 24% 정도 줄어든 한 5,8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새로 그동안 진행하고 있었던 수백억 원을 투입한 게임 프로젝트 5개를 아예 접어버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야생의 땅 듀랑고라고 그 국가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네. 평가가 높았던 게임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서비스를 종료시켰습니다. 그만큼 기존에 있던 체계를 갈아엎고 새로운 체계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중인 만큼 뭔가 좀 여기에 좀 집중하고 이 어떤 전시회 같은데 외부 행사에는 좀 자제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고요. 네. NC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출전을 안 했습니다. 올해로서 한 2010년이니까 올해 한 4년째 지금 좀 출품 안 하고 있는 건데 네네. 아무래도 지금 좀 있으면 리니지 리니지 2 모바일이 나옵니다. 리니지 네. 2 M이 나오는데 여기에 모든 것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좀 참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측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게임을 즐기는 유저로서는 조금 아쉬울 부분일 것 네. 같긴 해요. 그 외에도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꽃들은 많습니다. G스타의 꽃은 신작이라고 하잖아요. 앞서 저희가 뭐 기자님과도 좀 간략하게 이야기 네. 나눠봤는데 칼럼니스트님께서 주요로 보고 있는 신작들이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주요 신작들은 아까 기자님이 굉장히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넷마블에선 A3 스틸 얼라이브랑 뭐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같은 게임을 내놓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A3 스틸 얼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 게임이 옛날에 서비스했던 그 RPG가 있어요. 네. 이 RPG의 IP를 살려가지고 이번 새로운 배틀로얄 장르로 해서 지금 내놓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이 잘 되면 A3라는 새로운 IP를 이 넷마블이 다시 한번 가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데랑 좀 다르게 다른 데는 주로 이미 자사 가지고 있는 IP를 활용한 게임들 주로 많이 내놓거든요. 네. 그에 비해서 펄어비스는 지금 새로운 어떤 IP를 개발하기 위한 시도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라비티 같은 경우는 라그나로크 이 지적 재사건을 활용한 게임이 그 신작 8종 중에서 6개가 이 라그나로크 관련된 겁니다. 뭐 라그나로크 오리진, 라그나로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라그나로크 크루세이더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게 잘 될 경우에는 라그나로크가 지금보다 훨씬 강한 이 직접 재사건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너무 많이 한꺼번에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중국 회사들도 이번에 꽤 많은 게임을 한국에 선보이는데요. 네. 이 회사들도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꽃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사실 게임 산업은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연결되어 있고 네.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콘텐츠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올해도 LG가 또 G스타에 참가를 했는데 어떤 IT 디바이스를 선보이게 될까요? 이번엔 LG전자는 5년째 G스타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이 e스포츠 열풍이 굉장히 크게 불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아니, 저희들은 잘 실감을 못해요. 저는 왜냐하면 잘 못해요. 저희는 옛날서부터 네. e스포츠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데요. 네. 해외에서는 한 2, 3년 전서부터 굉장히 e스포츠가 뜨고 특히 있어가지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그렇죠. 인기더라고요. 유튜브 시청자도 굉장히 많고 네. 실제로 게임 대회 같은 데 가보시면 체육관 전체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응원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 그리고 어떤 이런 전자상가 같은 데 가도 네. 게이밍 코너가 항상 따로 있어요. 저희랑 느낌이 굉장히 좀 다른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이 게이밍 디바이스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전자에서도 자사에서 이 게이밍 디바이스를 굉장히 많이 지금 열심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이밍 PC랑 게이밍 모니터 쪽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가 게이밍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약 42%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LG에서 아예 LG 울트라 기어라고 이 게이밍용 디바이스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핵심 제품으로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라는 걸 내놓습니다. 이게 38인치 좀 대화면인데요. 게다가 175Hz라고 해서 이게 초당 175장의 화면을 막 빠르게 움직여서 네. 게임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이런 게이밍 모니터를 이제 선보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뭐 게이밍 노트북, 프로젝터, 뭐 V50, ES 듀얼 스크린 이런 것도 다 보여줄 예정이고요. 재미있는 거는 LG U 플러스가 이번에 처음으로 G스타에 참가를 합니다. 네. 원래 통신사가 게이밍 이쪽 그 전시회에 참여한 일은 거의 없는 일인데요. 올해 LG U 플러스가 5G 어떤 전략 서비스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이제 주목을 하고요. 엔비디아와 손잡고 지포스 나우라는 이런 게임 서비스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그 정말 게임기에서는 즐길 수 있는 고화질, 고품질 게임들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서비스거든요. 네. 아직까지 완벽해 보이진 않지만 이번 그 G스타일 계기로 이걸 좀 널리 알리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자님, 그러니까 우리 칼럼니스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콘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그를 활용할 수 있는 기기라던가 화면이 화질이 좋지 않으면은 훨씬 체감하는 그 분위기가 반감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디바이스의 성장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 올해 삼성전자는 또 펄어비스의 파트너로 참가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참가하진 않고 펄어비스의 그 파트너 회사로 이 전 시장의 게이밍 모니터나 아니면 게이밍 어떤 스마트폰 이런 네네. 부분들을 이제 공식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맡게 됐는데요. 네. 특히 재밌는 게 이번에도 이 상반기 OLED TV 논쟁이 이어가지고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게이밍 모니터를 놓고 한판 맞붙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게이밍 모니터 분야에서는 삼성이 현재로서 세계 1위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세계 점유율 1위가 됐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 발표한 CRG9, 이 49인치 게이밍 모니터라고 있는데요. 굉장히 큽니다. 네, 정말 책상에 놓으면 이 정도로 큰 그 게이밍 모니터인데 네. 이 모니터가 사람들한테 꽤 많은 이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이 가로 해상도도 이제 5K가 지금 넘어가고요. 또 이 넓은 화면을 이용해가지고 두 대의 PC 연결해서 이쪽에 딴 거 하나, 이쪽에 딴 거 하나 쓸 수 있는 그런 좀 재미있는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이제 만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뭐 다양한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저도 뭐 방송만 없다면 네. 가서 개막식을 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러한 게임의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한편 우리가 증시도 체크해봐야 되는 게 신작 외에 또 우리가 중요한 모멘텀을 하는 중국의 판호 발급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좋다 말았어요, 최근에. 그렇죠. 잠깐 해프닝이 있었죠. 네, 해프닝이 있었는데 언제쯤 중국 판호 허가가 나올지 정말 팩트 뉴스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분간 판호가 나올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 판호 자체가 어떤 저희가 사드 그 배치 문제 때문에 네. 그 발생된 그런 사안이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또 사드랑 관계가 없습니다. 원래 하고 있던 건데 그걸 좀 강화했다라고 얘기를 할 뿐이니까 해결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다른 분야에서도 이 한한령이 실제로는 거의 지금 해지가 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번 같은 경우도 이 판호가 정말로 발급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가지고 약간 논쟁이 있는 게 그 우리나라 게임을 중국으로 옮겨서 거기서 중국에서 만든 게임으로 해서 판호를 발급받았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처럼 판호가 없어도 좀 중국 쪽 시장을 노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게임 업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사실 신작도 좀 부재했던 2019년도였고 무언가 재미가 없었던 증시 게임주였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제로 이제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모바일 대작 게임들 나오면서 좀 재미가 있었는데 올해는 정말로 네. 좀 심심했던 그런 한 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분위기는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e스포츠입니다. e스포츠는 정말로 해외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 시장에 기여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른 하나는 클라우드 게임입니다. 지금 MS, 구글, 엔비디아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게임 회사들이 다 이 인터넷으로 어떤 고품질의 게임을 그냥 스트리밍 받아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요. 네. 이 부분들이 이제 올해 이제 11월 달서부터 좀 본격화되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에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크로스 플랫폼인데 지금까지는 모바일 게임, PC 게임, 콘솔 게임은 콘솔 게임이었잖아요. 네. 지금
최근의 분위기는 하나의 게임이 나오면 이걸 가리지 않고 다 즐길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쪽으로 가고 곳을 있습니다. 통해서요? 예, 네. 포트나이트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크로스 플랫폼으로 게임을 개발할 역량이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간격은 좀 벌어질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키워드 e스포츠, 클라우드 게임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칼럼니스트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